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통상법 제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신통상의제, 예, 그러니까 소위 뉴 어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린 라운드, 환경 관련한 어, 문제, 그 GR이라고 이제 약칭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컴퍼티션 라운드 CR 경쟁 정책. 예, 그래서 이 신통상 의제는 이제 WTO 차원에서 논의되어서 앞으로 이제 그것이 뭐 트립스 협정 비슷하게요. 무역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통상 규범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무역과 환경 정책인가요? 예, 무역과 환경에 관해서 봤고, 우리가 경쟁 정책 하다가 망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444페이지인가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웅크타드 를 중심으로 무역과 경쟁 정책이 논의되었다. 이번 시간에 이제 OECD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과 경쟁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우리 국가들은 이제 어떤 공정거래, 독과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국내법.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제 당연히 이 경쟁 정책일 것이고요. 이것과 무역이 어떤 관련을 갖느냐, 요걸 연구해야 돼. 예. 그래서 관련이 갖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회원국들이 협상을 하고 협정 조약안을 만들고 뭐 트립스 협정처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랄지 무역 관련 경쟁 공정 경쟁 협정이랄지 뭐 이런 이제 협정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법이라는 건 보면은 이제 그 독과점적 지위 대기업들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그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뭐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다 할지 뭐 등등. 여기 뭐 거래 거절, 지난 시간에 나온 쿼터 설정, 약탈 가격, 차별 가격, 그 다음에 언젠가 그 보잉사 와뭐 에어버스 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독과점적 지위를 공고해야 한달지 획득한다 할지 뭐 이런 것들 공정거래법에서 이게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역 관련해서 어떤 관련을 갖게 되고 그 회원국들이 이제 무역 관련해서 이러한 경쟁 정책이 이 시장 무역의 자유와 또 자유시장 원리, 그리고 공정한 경쟁 원리, 이거에 반하지 않도록 회원국들의 의무, 이것을 뭐 협정화해야 되겠죠. 쫙. 보면은 이제 이 재판매 가격 설정이라든지 상표권 남용,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OECD 차원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느냐?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OECD 경쟁법 및 경쟁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경쟁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상품의 품질이 이제 중요시되고요. 소비자가 시장에서 어떤 물질적 복지, 그러니까 물질적 복지 수준을 최대화하는 것, 그 자유시장 원리, 그리고 그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 이게 이제 WTO가 지향하는 바죠. 이게 공정 경쟁이 안 되면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뭐 시장을 막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
물질적 복지 수준이 최고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쟁 정책, 공정 경쟁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 돼요. 기업들이 썩으면 안 됩니다. 부패하면은 그거는 이상적인 어떤 시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연구조사 보고서나 정책적 권고안의 제시 등의 수준에 머물렀고 국가마다 상이한 산업 구조 하에 다양한 경쟁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경쟁 정책 규범이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WTO 차원에서 이 경쟁 정책을 문제 삼는다면은 어떤 국제적으로 통일된 경제 정책 규범, 그 세계 시장 체제, WTO가 지향하는 세계 시장 체제를 공고해야 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경쟁 정책 규범을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러다가 1991년부터 OECD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무역정책과 경쟁정책 상호 간의 연구 작업을 착수하였으며 가타의 국제경제정책 체제가 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시장 접근, 자유시장, 세계시장이라는 어떤 패러다임하에서 이 시장 접근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트 체제하에서 이 국제 경쟁 정책 체제는 이 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OECD 내에서 이에 대한 국제 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OECD에서는 경쟁 정책의 국가 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쟁 조건의 실질적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 대부분 나라들이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그것이 다 이렇게 동질적인 것도 아니고 없는 나라도 많고요. 그러니까 경쟁 정책에 대한 원칙의 수립뿐만 아니라 이슈의 발굴과 의견 수렴, 사례 분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검토되고 있다. OECD에서의 논의는 무역 정책과 경쟁 정책의 상호작용과 경쟁 정책의 국제 규범화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1996년에는 무역 경쟁 합동 그룹을 설치하여 이에 대한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 정책의 국제 규범화 논의가 있게 되면 OECD는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자간 협상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래서 이제 OECD가 무역과 경쟁 정책 관련해서 이 OECD는 이제 선진국 클럽이니까요. 특히 뭐 환경이나 노동 문제보다도 오히려 이 경쟁 정책이랄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OECD 이사회 권고는 1978년 상표와 상표 라이센스의 사용 관련 제한적 거래 관행 조치에 관한 이사회 권고. 그러니까 상표 아까 있지만 상표권 남용 이런 것들도 이 공정 경쟁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죠. 1978년에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 거래 관행 조치. 이 제한적 거래 관행 조치, 이 독과점적 지위,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경쟁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데 이게 유리한 지위를 위원해서 제한적 거래 관행 조치가 있다 할지는 안 됩니다. 이 제한적 거래 관행 조치에 관한 이사회 권고. 1986년 회원국 간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 거래 관행에 관한 협력을 위한 이사회의 수정보고 1986년의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잠재적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에 관한 이사회 권고. 그래서 OECD는 쭉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공정 경쟁 정책과 무역 문제를 연구해 왔어요. 특허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의 경쟁법 및 정책적에 관한 이사회 수정 권고 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경제기구의 경쟁 규범을 보면요. 무역과 경쟁 정책에 대한 논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자간 논의뿐만 아니라 경제통합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두 국가 간 양자간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로마 조약에서 공동시장 내의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장 제한적 담합의 금지. 음? 공동시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유로피안 유니언이고 이 로마 조약은 56년인가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 이 EU를 창설하는 기초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U로 보면은 이게 이제 헌법 비슷해. 물론 이제 헌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EU 차원에서 어떤 통일헌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결국 그 뭡니까 동유럽 서유럽 간의 어떤 그 국가 경제 수준의 격차랄지 그 통일헌법이 부결되었죠. 그래서 여전히 EU는 이제 국제법에 기반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 기초조약이 로마 조약이에요. 이 EU가 하나의 국가가 미국처럼 연방 국가가 되지 않는 것, 소위 그 통일헌법이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그 사실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 이질적인 국가들이 혼재 있으면은 그 잘 사는 나라들이 그 못 사는 나라들 그 복지를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EU라는 것이 이제 유럽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독특한 정서가 있다. 민족도 다양하고 언어, 뭐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그래서 유럽은 그냥 두는 것이 낫다. 이런 유럽 사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럽 연방주의자들이 있어요. 유로피언 페더럴리스트. 뭐 뒤에 우리 그 미국 EU 통상법 공부하니까요.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그런 얘기할 시간이 됐네요. 유로피언 페더럴리스트가 있습니다. 유럽을 통합하자.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유로피언 소셜리스트가 있어요. 유럽 사회는 복잡하다. 그렇게 쉽게 통일되지 않는다. 개성이 많다.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 리얼리스트, 유로피언 네오 리얼리즘, 신현실주의, 역사의 기초에서 사회현상을 이해한 공동체를 이해한다. 이게 이제 네오리얼리즘, 신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현실적으로 EU가 통합되고 그럼으로써 미국이 유리하다. 자유주의 진영이 이렇게 두 개로 미국 EU로 구심점을 해서 EU가 이게 통합된 것이 유리하다. 이게 이제 미국의 리얼리즘이라면 미국에서 유럽을 바라보는 현실주의입니다. 지금 코메콘이랄지 지금 여전히 그 러시아랄지 중국 이 사회주의 국가들 위협이 있고 나토가 중요하고 뭐 이런 리얼리즘적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유럽의 역사와 그 뭡니까 정치 경제적 쭉 어떤 겪어왔던 그러한 역사적 현실 그리고 정서, 민족, 문화, 인종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유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게 이제 신현실주의입니다. 카인가요? 우리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좋아했던 책 카가 저술한 이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카는 이제 영국의 외교관인데요. 러시아에서 오래 대사로 근무하고 그 외교 관련해서 좋은 책을 많이 저술했습니다. 우리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신현실주의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뭐 김원봉이 어떻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뭐 많은 어떤 새로운 관점이 우리나라에도 뭐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EU라는 기구는 이제 초국가 기구입니다. 아직은 그 통일헌법이 없는 연방 국가라고 하긴 뭐하고요. 이 로마 조약이 그
기초,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통일 헌법은 아니지만 국제법이지만 가장 골간이 되는 유럽 연합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골간이 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공동시장 내 경쟁 왜곡되지 않도록 시장 제한적 담합을 금지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경쟁 왜곡 정부 보조금의 금지. 정부의 보조금 조치는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시키죠. 이런 규정을 두고 공동의 경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북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공동의 경쟁 규범은 없으나 반경쟁적인 영업행위를 막기 위하여 가맹국 상호 간의 협의 속에서 반경쟁적인 영업행위를 막기 위한 경쟁법규를 유지하도록 하여 가맹국 간의 정책적인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EU나 나프타 같은 거는 하나의 그 공동시장이잖아요. 물리는 자유무역협정 체제고 유럽연합은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서 관세동맹 그리고 금융결합체죠. 통화도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그 유로 통합 관련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유로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컨대 영국 같은 경우 유로 안 쓰고 파운드 써요.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은 여러 어떤 국제법으로 얽혀 있어. 국제조약으로. 근데 이제 이 로마 조약이 골간이 되는 조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법을 봐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탈퇴 비용이 그러니까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 왜? 법이 너무 많은 거야. 유럽 연합 영국이 체결한 국제법, 유럽 관련해서 체결한 국제법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로마 조약을 기초로 해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청산하려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은 굉장히 공고한 영국은 탈퇴했지만은 지금 유로란 단일화폐를 쓰고요.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의 이동도 당연히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공동의 복지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통일헌법까지 가야 되는데 잘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공고한 연합체고 북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거는 이제 자유무역협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좀 느슨한 자유 공동시장이고 유럽연합은 굉장히 공고한 공동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시장, 시장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공정경쟁이라는 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회원국들이 이게 항상 가맹국들이 이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페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죠. 아페크,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어퍼레이션 경제협력체. 우리나라하고 호주가 주도해서 만든 아주 큰 규모의 지역 경제기구입니다. 여기에서도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추진 과정에서 경쟁 정책의 상호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쟁 정책의 국제적 협조는 이제 양자 간 협정으로도 나타납니다. 예, 그간 경쟁 정책의 조화 협력을 위한 개별 국가들의 양자 간 협정도 많이 체결되었다. 1983년 발효된 뉴질랜드와 호주 간 자유무역 협정,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CERTA라고 이렇게 약어로 CERTA라고 그러죠. 뉴질랜드와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양국 간 상품 무역에 영향을 주는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양국 정부는 공동으로 경쟁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1991년 1월부터 반덤핑과 관련된 모든 조치들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이 덤핑 이것도 이 공정 경쟁에 반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미국, 독일, 미국, 호주, 미국, EU, 독일, 프랑스 간에도 이와 같은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양자간 협정 없으나 미국과 일본 간에 있어 구조조정 협의 및 포괄 경제협의 등이 있었으며 한국과 미국 간에서도 한미 간 영업 개선 방안, 시장이 있는데 이게 영업 거래 제한적 영업 관행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있죠.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불공정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없애자 것이죠. 경제협력 대화 등을 통하여 경쟁 정책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1996년 1월부터 한미 경쟁당국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자, 경쟁규범에 대한 협정 표 10-5에 쭉 나왔습니다. 협정 차원은 이제 다자간 차원에서는 ITO, WTO. ITO는 이제 1947년 하바나 헌장, 결국은 뭐 결실을 못 맺었죠. 가트가 만들어졌습니다. OECD 차원에서, 웅크타드 차원에서 다자간 협정 그리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역적 차원의 아까 본 EU, 나프타, 양자간 차원은 아까 나왔죠. 미국, 독일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OEC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공고안을 마련한 바 있고요. 지금 WTO, ITO, WTO 차원에서는 요 서비스 무역협정 관련해서 이 경쟁 정책이 많이 문제되고요. 아까 상표권 남용이랄지 트립스 협정하고도 좀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경쟁, 이 정부 조달 관련해서도 이제 이 시장 원리가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정부 조달 관련해서도 이게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협정 관련해서도 이게 공정 경쟁이 많이 문제되죠.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무분별하게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남발한다거나 또 불공정한 독과점적 지위로 어떤 타국의 시장을 잠식할 때 어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보다 유연하게 인정한달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경쟁 정책 관련해서 논의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뭐 대충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자간 규범을 제정해야 되는데 실질 내용에 대한 실체적 규범, 집행 방법에 대한 절체적 규범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경쟁 관련 문제들은 아까도 나왔지만 제한 가격 고정, 시장 분할, 생산 제한, 차별적 대우, 거래 거절. 저도 뭐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고가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 거래 거절하면 진짜 황당합니다. 보험사가 주요 보험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맞나요? 이 보험도 못 들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될 처지가 될 수 있어요. 재판매 가격 설정, 약탈 가격, 기업의 인수합병, 수입 카르텔, 특정 매수인들 그룹이 뭉쳐가지고 독점적으로 수입한달지 이런 것들, 배타적 거래, 판매 지역 제한 등 기업의 방한 경쟁적 관행과 관련된 사항, 기술 개발, 응용 제한, 특허권, 상품권, 저작권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 뭐 특허권 남용이랄지 고액의 로열티랄지 뭐 이런 것들 문제. 수출 자율 규제,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관세 등 무역 조치와 관련된 사항. 이것도 공정 경쟁의 관점에서 문제죠. 수출 자율 규제, 협상력이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시장에 있어서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라. 이런 것들 이게 공정 경쟁인지, 물론 이제 그 수출 자율 규제 협상에서 합의를 받고 뭐 저간의 사정이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협정을 양자 협정을 체결한다 하면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조달, 국영무역, 공기업 등 정부 행위와 관련된 사항 등이 이제 논의되고요. 무역 정책과 경쟁 정책은 서로 영향을 주는 가운데 상호작용한다. 먼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요인들을 보면 수출입 카르텔, 수평협정, 수직협정, 배타적 거래 관행, 국제합병, 지적재산권 남용 이거는 불공정 그러니까 경쟁 정책의 문제, 불공정 경쟁의 문제이기도 하고 무역과 직접 관련이 되죠. 이러한 행위들은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제한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게 되어 무역을 왜곡시키게 된다. 언젠가 그 보잉사와 또 미국의 다른 항공사죠. 이렇게 합병을 하면은 결국 미국 국내 항공 산업이 이제 보호를 받고 이제 이유는 공정 경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경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정책의 요인들로는 수출 자율 규제, 수출 촉진, 수입 대체 정책, 보조금, 상계 관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무역 정책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무역 정책이 경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 국제무역에서 경쟁 정책의 문제는 경쟁 정책과 무역 정책의 조화 속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경쟁 정책에 대하여 국제적 규범 설정에는 국제적인 합의 도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국제적 합의를 위한 접근 방법으로 반경쟁적 행위들을 폭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 comprehensive approach, 그리고 국제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최소한의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최소 접근 방식 있다. 트립스 협정 체결할 때도 국제협정 플러스 방식, 그래서 최소한 국제협정만큼 보장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중요합니다. 보면 서비스 무역협정 관련해서는 이제 그 포저티브 방식, 네가티브 방식, 그러니까 시장 개방의 정도 관련해서 네가티브죠. 그리고 시장 개방 관련해서 이제 포저티브 방식을 취한다.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현재 후자의 방법이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경쟁 정책이 이제 국내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포괄적으로 너무 접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국가 간 경쟁 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커서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기울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의 초기 단계에서는 가격 고정, 거래 조건 고정, 시장 분할, 생산 제한, 수출 카르텔 등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크고 집행 기준이 명료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지금 다자간 협상, 도하 개발 도하 라운드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영문으로 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다지 큰 진척을 못 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될 것입니다. WTO 무역 정책과 경쟁 정책에 관한 작업반은 1997년 12월 현재 목표 원칙 개념 범위 수단의 측면에서 무역 정책과 경쟁 정책 간의 관계 및 무역 경쟁 정책과 경제 개발 성장과의 관계, 무역 정책 및 경쟁 정책과 관련된 이게 안 보이네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규범과 경험의 점검, 그리고 무역 정책과 경쟁 정책의 상호작용, WTO 체제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분야의 발굴,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 기초적인 논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제 여기 표 10-6에 정리되어 있어요. 무역정책과 경쟁정책. 네. 무역정책 및 경쟁정책과 관련된 기존 규범과 시행 경험의 점검, 그리고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 그리고 WTO 체제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분야의 발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역정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투자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경쟁적 관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국영독점, 배타적 권리, 규제정책이 정책과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과 경쟁정책 간의 관계. 예,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 관련해서 우리 지적재산권 보호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전히 무슨 뭐 특허권 남용이랄지 불공정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뭐 복합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융합, 학제 간 뭐 융합이라고 하나요? 주제 간 융합. 요즘 대학 어떤 교육의 대학 교육 파라다임의 하나가 우리 학부 수준에서 이제 융합 교육을 해야 된다. 통섭, 뭐 소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터디스플리너리, 학제 간 어떤 연구를 할지, 이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절차적 규범 관련해서 보면은 국제적 차원에서 경쟁 규범의 적용은 첫째, 한국과 일방적 조치한 규제, 둘째, 양국이 쌍무증긴 협정에 의한 경쟁 규범의 설정, 셋째, 지역 내 혹은 일정 그룹 내의 국가 간의 경쟁 규범의 설정, 넷째, 다자간 합의에 의한 경쟁 규범의 설정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절차적 규범 문제가 있고요. 시간이 됐군요. 그래서 13주차 1회시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후에 2회차 시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강의 들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